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선거 4.15 총선을 맞이해서 신의 한수와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의 콜라보 프로젝트 총선 빅데이터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존에 방송된 데이터 중에요, 중요한 것들을 업데이트하고 또 놀라운 부분들을 추가해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후보, 오세훈 후보, 나경원 후보 등에 대한 매우 중요한 내용이 오늘 분석되도록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또 무엇보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책, 4.15 총선을 예측하는 책, 그리고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총합, 과유불급 대한민국의 저자 전영기 칼럼니스트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 번 얘기해도 지나침이 없죠. 예, 과유불급 대한민국 정말 좋은 책이니까요. 여러분들 교보문고, 영풍문고 같은 대형 서점,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사실 또 요즘에 소상공인들 중요하니까요. 영세상인들 중요하니까 동네 서점에서라도, 혹시 동네 서점에 없으면은 몇 권 좀 드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은 당연히 드려놓겠죠. 예, 많은 구매 바라겠습니다. 주위 분들에게도 좀 이렇게 돌려서 많은 분들이 보고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눈이 번쩍 뜨일수록 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전영기 위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빅데이터 분석, 사실 어떻게 보면 깜깜이 선거 기간에 네. 많은 후보, 그리고 많은 시청자들이 정말, 희망, 그죠? 어떻게 보면은 뭐 여론조사와 좀 다른 결이지만은 그런대로 또 희망도 갖고 또 열심히 뛸 수 있게 된 것 같은데.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22개를 그 깜깜이 선거 기간, 여론조사가 공표가 금지되는 기간에 그 빅데이터는 살아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공표 금지에 해당하지 않죠. 우리 홍 부장과 제가 숨가쁘게 그 3차례에 걸쳐서 22번을 해서 보도가 다 나갔죠. 네. 오늘은 특별 서비스, 그 분석은 다 끝났고 마지막 서비스 오늘 또 해드립니다. 네. 야, 서비스. 근데 사실 서비스라고 하지만은 총 결산, 그리고 또 내일이 바로 총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총선에 대한 예측, 또 총선 이후에 대한 예측도 오늘 덧붙여서 또 정치부 기자 30년의 경험으로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장 먼저 우리가 좀 하나 서로 네. 공유하고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내일 선거가 참 중요합니다. 이 민주당의 지금까지 정책을 더 강화, 확대하는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인데, 만일에 이 민주당 집권당이 그 승인을 받으면, 즉 과반수가 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드렸지만 공수처가 발동해서 윤석열의 수사를 다 무효화시킵니다. 그런 일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선거가 끝난 지 닷새 뒤인 20일에 4월 20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하면,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정부기관이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금 저의 그 취재에 따르면 4월 20일 재승인일 때 이 선거에서 이길 경우에, 민주당이 이길 경우죠. 예, 민주당이 이길 경우 정책의 탄력을 받아가지고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 종편을 그 재승인을 중지할 것으로. 뭐 쉽게 얘기하면 TV조선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 종편 중에 하나죠. TV조선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실 뭐 보도뿐만이 아니라 TV조선 같은 경우는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해가지고 종편 사상 최고의 시청률이다 뭐 이랬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반영이 안 되나 보죠? 저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뭐 그 사람들이 그 공정성 항목이라는 것에서 그 TV조선에 점수를 많이 안 줬다고 하는데, 무슨 공정성은 자기들이 그렇게 불공정하면서 말이죠. 이 정권처럼 편파적인 정권 없었습니다. 첫째, 당신들이 편파적입니다. 당신들의 그 편파성은 어디다 묻어놓고 남의 공정성을 평가하는가. 두 번째, 당신들은 정부입니다. 5년 임기에 전셋집으로 들어간 사람이 무슨 권한으로 국가의 영속성을 파손하는 것이죠. 그건 안 될 일입니다. 당신에게는, 이 5년짜리 정부에게는 언론의 자유와 헌법의 권한을 지킬 수 있는 계속성을 수호할 의무만 주어졌지,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언론의 자유를 중단시킬 권리가 어디 없습니다. 국가의 정책을 일개 정부가 정파적인 이익에 맞춰가지고 그 없애겠다는 그 무도한 발상에 전
경악할 뿐입니다. 아니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선거보다 더 중요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요. 한미동맹도 파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는 정권이죠. 네, 그런데 방송국 하나 정도 없애는 거는 눈깜짝도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참으로 바라는데요. 언론은 그 자유를 있게 하는 자유입니다. 자유의 근원이죠. 그 근원마저 숨 막아버리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언론, 자기들의 귀에 쏙 들어오는 언론, 그런 그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에서 그 양들의 그 찬양 소리만 듣고자 하십니까? 당신들이 북한의 공산당입니까? 제발 좀 선거에 이기든 지든 그 방송을 폐쇄하기로 한 그 결정 처리하십시오. 큰일 납니다. 근데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 해놓은 분석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은 또 구글 검색에 대한 분석을 하셨다고요? 예,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과거에 그동안 1차, 2차, 3차를 했던 것은 언어 분석입니다. 언어 분석. 그 특정 후보들이 나오는 선거구 안에서 벌어졌던 관련된 언어의 그 긍정 언어와 부정 언어, 좋다, 나쁘다, 이긴다, 진다, 기대한다, 이런 언어를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감성을 분석한 것입니다. 네. 이것은 좀 더 정확성이 높죠. 근데 그거와 별도로 정확성은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굉장히 아주 거칠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오로지 구글입니다. 이거는 구글 검색 비교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어요.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예를 들어 황교안 종로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황교안 종로에 관한 그 모든 그 페이지들, 웹페이지, 그 다음에 그 네이버 블로그 이런 게 몇 건이 떴는지 쫙 나오게 돼요. 그걸로 그 러프하게 거칠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이 가끔 굉장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요, 이거 홍 부장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2011년 10월 달이죠. 박원순 시장과 나경원 의원의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53.4% 대 46.3%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때 놀랍게도 구글 검색량 비교를 해보면 5,340만 건대 4,630만 건 그대로 나왔습니다. 신기하네요. 그래서 그걸 그때 구글시는 알고 있다라는 말로 많이 회자가 됐는데 이거 카이스트 전공하는 물리학 박사가 얘기했던 겁니다. 또 하나 놀라웠던 것은 2007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되는 그 대통령 선거 때 그때 1,000만 표 대 500만 표 대 300만 표 이렇게 나왔어요. 이명박 1,000만 표, 정동영 500만 표, 이회창 300만 표 이렇게 나왔거든요. 놀랍게도 구글의 그 검색 비교를 그때 돌이켜서 해보니 1,000만 뷰, 500만 뷰, 300만 뷰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거는 물론 이렇게 정확히 맞습니다. 전국적인 규모의 그 대규모 선거를 할 때는 그게 대체로 맞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부분적인 선거에서는 그게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아까 특별 서비스라고 해드렸던 건 바로 이걸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10개 곳, 서울과 부산, 제일 그 관심이 있는 그 엎치락 뒤치락이 심한 게 서울과 부산인데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구글 검색량 총량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물론 반드시 맞다고는 볼 수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맞는 쪽 비율이 더 많습니다. 구글 검색량만으로도 그 큰 싸움에서는 비교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그 누가 이길까 질까라기보다도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십시오. 처음에 이제 종로 황교안 2,200만 건 대 이낙연 1,800만 건. 아주 근사하죠. 이게 22 대 18, 10대 9쯤 되죠. 그러니까 거의 51 대 49 정도로 지금 근접해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 거죠. 양을 굳이 구글 검색량 비교로만 보면 황교안이 이낙연보다 좀 낫습니다. 구글 검색량 비교는 이번에 새로 한 거고 그 전에 1, 2, 3번 쭉 했을 때 그때 그 좀 더 정교한 방법의 그 추세를 또 봤어요. 추세를 봤는데 황교안 후보가 어떻습니까? 오늘이 14일인가요? 13, 12. 어저께 그저께 이틀은 툭 떨어졌어요. 그 긍정의 양이 축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 이게 좀 힘을 받다가 떨어지는구나 싶었어요. 왜냐면 10일과 11일은 긍정의 양이 올라갔거든요. 그 절하고 나서죠. 아 그렇죠. 큰 절하고. 그게 재밌어요. 그 깜깜이 선거 들어가기 전날 황 대표가 절을 했잖아요. 그게 먹혔는지 10일, 11일은 쭉 올라갔어요. 긍정이. 그런데 12, 13 이게 툭 떨어졌어요. 어저께까지. 부정에 대한 언급이.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부정은 올라간 거죠. 왜 약해졌나 했더니 어차피 그거는 차명진 후보 관련한 부분에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 막판에 다시
약해지는구나 싶었는데 제가 오늘 또 취재를 또 해봤더니 예. 어제 저녁부터 다시 올라간다고 합니다. 어제 저녁부터 반등. 네, 그래서 올라갔다가 그 깜깜이 선거 들어갈 때 여론조사가 공표 금지할 때 초기에는 그 좋아졌다가 차명진 에피소드가 벌어질 때는 다시 내려갔다가 예. 어제 저녁부터 다시 반등하기 시작해서 예. 다시 그 고무적인 분위기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시간이 너무 없죠. 내일 예. 하루니까. 그렇죠. 결국 내일 하루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황교안의 지지층이 투표장에 나가느냐, 또 이낙연 후보의 지지층이 투표에도 나가느냐, 이거 갖고 역시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말 모르겠어요, 종로는. 예. 네. 일단 검색어 양으로만 보면요. 광진을 보면은 오세훈 166만, 고민정 262만으로 고민정이 더 많은 걸로 나왔거든요. 예, 검색 비교라고 보면 고민정이 오세훈보다 좋습니다. 예. 근데 여기는 제가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예. 그 반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검색 양으로는 거칠게 보면 고민정이 이기는 걸로 돼 있지만 네. 지금 그 좀 더 정교한 그 언어 분석으로 들어가면 오세훈이 이깁니다. 네. 추세가 확 달라졌어요. 일단 그건 조금 이따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동작을은 지금 현재 나경원과 이수진이 엎치락뒤치락 정말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예. 그 저희 종합 분석에 따르면 그러니까 1차, 2차, 3차에 따르면 나경원이 조금 앞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구글 검색으로 보면 그 역시 나경원이 조금 앞섭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51대 49 정도로 예. 그 구글 검색 비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언어 분석으로 들어가면 특별한 차이가 아직 안 나타나고 있어서 예. 그거는 결국 뚜껑을 열어보자 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다음 보면은 송파을 배현진이 30만, 최재성도 30만, 거의 똑같은 상황이네요. 이게 이제 제가 느끼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될 때 기억하실까 예. 모르겠어요. 2012년이죠. 그렇죠. 네, 2012년 그 대선 때인데 그때는 문재인 후보가 그 아래로부터 치고 올라와서 골든 크로스가 돼서 박근혜를 이겼다. 네. 박근혜가 진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예. 한 2, 3일 전까지. 그래서 당일날 그때는 제가 JTBC 앵커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뉴스9이었나요? 네, 뉴스9 JTBC 앵커를 하면서 그때 대통령 선거날 오후 6시 개표 방송 딱 하는 그 순간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다 이기는 걸로 지금 돼 있었던 때에 그날 개표날 저녁 6시에 딱 투표장을 가봤더니 네. 길이 한없이 늘어서 있어요. 예. 보니까 다 노인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건 뭡니까? 제가 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저건 뭡니까? 투표날 오후 6시까지 쫙 연세가 꽤나 드신 분들이 끝까지 늘어선 걸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저거 뒤집힐 수 있겠습니다 했어요. 역시 박근혜 후보가 됐죠.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될 때 그날 투표장을 누가 많이 나가느냐. 그렇죠. 예. 그때는 당일에 그 연세 드신 그 보수적인 분들이 유권자들이 똘똘 뭉쳐갖고 길게 줄을 서서 투표한 그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겼어요. 그게 제 기억이 그래요. 그 노무현이 대통령 될 때는 오후 3시, 4시에 젊은 사람들이 대거 투표장으로 갔었다라는 말이 있었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될 때는 진짜 오후 늦게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우리 홍부장님 그거 기억하시는군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건 2012년 대선 때. 예, 그렇죠. 그리고 저는 또한 2002년 대선을 기억합니다. 예. 그때 제가 중앙일보 정치부 차장 시절인데. 예. 그때 기억 생생합니다. 그때는 그 노무현 대통령이 진다고 했었어요. 예. 후보가. 많이 진다고 그렇죠. 했어요. 왜냐하면 이회창 후보가 예. 나왔을 텐데. 그리고 전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루 전날. 그 정몽준 대표가. 네, 정몽준 대표가 노무현 후보랑 서로 이제 후보 단일화를 합의했다가 깼죠. 그렇죠. 나는 노무현 지지 안 할 거야. 이래가지고 예. 아주 큰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저것 때문에 노무현은 진다. 이랬던 네. 시절 그 시간이었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보니까요. 투표율을 봤어요, 제가. 예. 그때 투표율이 쭉 오전에 그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예.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노무현이 지겠구나 이러고 말았거든요. 웬걸. 그때 정확히 한 시간은 오후 1시부터입니다. 예. 오후 1시부터 투표율의 변화가 시작되면서 저녁 6시부터 쭉 그 투표율의 변화가 그렇죠. 일어나는데 뭐냐? 근데 젊은 분들이, 그러니까요. 젊은 유권자, 20, 30대 유권자들이 늦잠을 자잖아. 예. 원래 쉬는 날에 젊은 층들이 많이 잠을 자요. 그래서 12시쯤에 이렇게 깨 일어나가지고 1시쯤 일어나고 일어나자 하고 딱 이렇게 모바일을 보는 거죠. 인터넷을 보니까 야 이거 안 돼. 노무현 밀어줘야 돼. 이래가지고 급하게 옷 입고 막 달려나간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예. 그래서 그때 오후 1시부터 뒤집어집니다. 아이 참. 그래서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한 힘은 그 뒤늦게 투표들에 참여한 이 20, 30대의 힘이었고요. 예,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한 힘은 저녁에 길게 늘어섰던 그 5, 60대 이후의 그 분들이 또 결정을 지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송파을이죠. 송파을이요. 예. 자, 송파을의 배현진 대 최재성은 지금 30만 4천 대 30만 1천입니다. 예. 이거야말로 50.0, 50.1대 49.9의 싸움입니다. 예, 이게 사실 통계적으로 보면 거의 같다라고 봐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통계 비교 검색량이 꽤나 돼요. 30만, 30만. 이게 작은 선거구에서는 이게 꽤 큰 겁니다. 지금 30만도 안 되거든요. 인구, 유권자 수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정확한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최종 결과가 30만 4천 대 30만 1천의 비율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물론 투표장에 누가 나가느냐에 달려 있지만 좀 이따 보시겠는 최근 나흘치의 그 긍정의 추이와 부정의 추이를 보면 배현진은 부정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최재성은 부정 비율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네. 배현진은 긍정 비율이 점점 늘고 있고요. 최재성은 긍정 비율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최근 나흘의 추세입니다. 예. 이것을 이따 꺾은선으로 보면 좀 더 드러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곳이죠. 중구, 지상욱, 박성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지상욱이 14만 9천, 박성준이 12만 3천. 전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아, 딱 그 정도 수준으로. 비율이 14만 9천 대 12만 3천 맞습니다. 지금 서울 전역에서 아주 팽팽한 그 일종의 지역 싸움 같은 거예요. 뭐 호남 중심 계열과 무슨 뭐 비호남 중심 계열 뭐 등등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조금 더 이제 특별한 이슈가 없이 지금 전개되는 지역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민주당 바람이 무지하게 센 곳이기도 하나 그 지상욱이가 자기를 지켜내는 그 일관성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 민주당은 지금 자기들이 180석 된다 그러죠. 유시민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유시민 작가라는 사람이 작가가 시나리오를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180개를 해가지고 선거에 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중국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탈환이 되는 건데 이 민주당이 통합당을 탈환하는 거죠. 그러나 제 지표로만 보면 구글 검색량으로 보든 그 다음에 우리의 보다 정확한 그 언어 감성 분석으로 보든 지상욱이 미세하게 계속 이기고 있습니다. 아마 중구는 지킬 겁니다. 지상욱이가. 부산 남구을. 부산 남구을은 이현주가 압도적으로 많죠. 337만 대 29만. 그러면 이현주가 뭐 8대1을 이길까요? 그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 부분은 좀 주의해서 마셔야 됩니다. 구글 검색이 많다고 해서 된다라는 것은 예외적인 것입니다. 여기는 물론 예외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이유가 다른 데 있어요. 이 부산 남구의 유권자의 관심이 아니라 전국적 관점이 다 드러난 거거든요. 여기서는 이현주 후보에 대한 흑색과 그 부정적인 그 조작 비난 같은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싹 드러내야 되는데 그걸 기술적으로 드러내기가 쉽지 않죠? 이건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본 거기 때문에 이걸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무지하게 강력한 그 다이내믹한 역동성이 드러나는 선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이것도 보시겠지만 이현주도 부정언급이 늘어나고 있고 박지호도 같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도 아직 모릅니다. 바람이 일 것이냐 조직이 이길 것이냐 그건 모릅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투표장에 나가서 내가 내 표를 행사하면은 그걸로 된 거죠. 통합당 지지자가 투표장에 많이 나가면 이현주가 이기고 민주당 지지자가 투표장에 더 많이 나가면 민주당이 이기고 매우 단순합니다. 그러니까요. 단순하죠. 그 다음 거를 보면요. 부산 진구 갑 서병수 대 김영춘. 어떻게 나옵니까? 121만 대 138만. 그렇죠. 저기도 저희가 정밀 분석을 한 방식으로 보면 서병수가 조금 이겨요. 그러네요. 근데 라프하게 지금 거칠게 보면 김영춘이 좀 앞섭니다.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하루하루가 달라지는데 부산 진구 갑도 저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현주와 서병수가 뜨면 바람이 불고요. 그러네요. 이현주와 서병수가 죽으면 바람이 안 불어서 조직전이 강한 민주당이 이길 것이고 서병수와 이현주가 되면 부산을 전체를 다 먹을 겁니다. 그래서 부산을 통으로 먹느냐 안 먹느냐에 관한 것인데 서병수와 이현주에 달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지면 부산은 아주 강력한 민주당의 아성으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이현주 서병수가 이기면은 부산은 전체를 먹을 겁니다. 그야말로 싹쓸이. 사실 제가 어제 밤늦게 취재를 좀 했어요. 그래요? 어디 하셨어요? PK 관련해가지고. 그 얘기 좀 해주세요. 후보들이랑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이랑은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어때요? 그 후보인데
다 이긴대요. 진짜? 예. 아. 그러니까 부산은 아니고 경남이었는데 경남. 다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나마 애매하면은 김해의 두 군데가 좀 애매한데 김해 저기 누구죠? 그분 장기표 선생님 예. 나간대죠? 예. 거기는 좋아요. 왜냐면은 거기는 어떻게 됐냐면 솔직히 제가 장기표 선생님이랑 어젯밤에 통화를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직접 통화를 했는데 아. 딱 얘기하시네요. 통화를 했는데 일단 바람이 분 건 맞아요. 그렇구나. 예, 왜냐면은 그 지역에 탈원전 문제 때문에 지역 경제가 완전히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거 안 이거는 됩니다. 그냥 보시면 안 되는 탈원전 아주 쫓아내야 됩니다. 예. 예. TV조선을 폐쇄할 게 아니라 탈원전 폐쇄해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아주 지역 주민들이 부글부글한 거예요. 사실 그렇군요. 그동안 한 60%대로 민주당이 계속 표를 받아왔거든요. 맞죠. 김경수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번에는 여론조사가 다 박빙으로 나오기 때문에 바람은 확실히 분다. 다만 소위 말하는 원래 밭 있지 않습니까? 밭이 워낙 기울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 뭐 열어봐야 알죠. 그 한밭수 한 종류의 그 작목만 키우다가 4년 지나면은 다 더 이상 자라 폐쇄돼 버려요. 그렇죠. 예. 윤작을 해야 돼요. 윤작 돌려짓기를 해야 돼요. 예? 그렇죠. 윤작 그래서 해야죠. 그 밀을 심다가 뭐 벼를 심고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한쪽만 예. 계속 심으면 생산량이 떨어집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춘천갑 보시죠. 춘천은 뭐 이길 것 같아요. 김진태가 이깁니다. 예. 그 6배 정도 지금 차이 나는 것 같은데요. 이제 131만 대 60만이어서 예. 뭐 이것 때문에 이기는 건 아니고 네. 이거 자체가 이제 김진태의 어떤 큰 틀을 볼 수 있는 거고 그거 말고 이제 또 실제로 이따 비교해서 들어가면은 그 지난 나흘치의 그 부정 각도가 굉장히 좋아요. 예. 네. 김진태는 긍정이 늘고 부정이 줄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예. 그리고 허영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므로 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결과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사흘, 마지막 네. 닷새, 마지막 열흘이 뭔가 이거로 다 수렴이 되거든요. 예. 다른 변수들은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지지율은 다 없어지고 투표장의 수가 결정하듯이 결국은 이 막판의 그 부정의 각도, 긍정의 각도가 사나가를 결정하는데 예. 김진태가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예. 그리고 다음 거 한번 보시죠. 청주 흥덕인데 청주 흥덕. 예. 정우택 38만, 도종환 31만. 그 정밀 분석에 따르면 도종환이 조금 이길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지금 제가 그래서 구글 비교를 갖고 온 거예요. 예. 구글 비교를 보면 정우택이 이깁니다. 예. 그래서 정우택이 이기는 지표가 있고 또 아까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분석은 도종환이 다소 앞서는 지표가 있고 이것도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제가 웬만하면 예측 안 하는데요. 아하. 요거는 살짝 예측해봐도 될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오늘 북한이 미사일을 쐈어요. 그러네. 근데 도종환이 그동안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미사일을 우리가 더 많이 쏜다라고 며칠 전에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북한이 미사일을 여기서 쏴준 거죠. 다른 지역은 몰라도 여기는 미사일 이슈가 작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미사일을 쐈는데 한 6개 쐈나요? 수발이라고 지금 나왔는데 오늘도 대여섯 발 쏜 것 같아요. 오늘도 미사일을 쐈는데 그래 우리가 더 많이 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 그거는 좀 영향이 하루지만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은요. 이제 이거는 저희가 조사는 물론 안 해봤지만 부정의 각도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전에 어떻게 올라가고 내려가느냐 거기에 해당할 수 있겠군요.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 저는 사실 이 각도 데이터 분석을 떠나서 청주 시민들 같은 경우에 도종환의 발언은 어쨌든 다 알고 있을 상황인데 그렇군요. 미사일을 쐈잖아요. 이거는 확실히 마음에 올 것 같아요. 김정은이랑 그 친구 말이야. 저게 지금 시위하는 거거든요. 예. 너희들 보수 정권 되면 미사일을 한번 먹여주마. 아주 무지하게 폭력적인 친구에 내놓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정권이 다시 집권하면 야, 나 때문에 됐으니까 갖다 바쳐라. 이 신호예요. 예, 어이가 없는데 성남은 어떤가요? 25만 대 22만. 신상진, 윤영찬이거든요. 신상진이 좀 앞서죠? 예. 저기도 25만 대 22만으로 저짝이 날 수가 있고요. 왜냐면 현역이 신상진이니까. 그렇죠. 윤영찬은 도전자거든요. 예. 근데 한꺼풀 더 벗겨서 저희들의 그 언어 감성 분석에 따르면 윤영찬이 또 뒤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기도 어느 쪽이 앞서는지 까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빅데이터의 구글은 신상진 쪽으로 조금 기울고 네. 또 저희들이 이번에 개발해서 한 그 방법론에 따르면 윤영찬 쪽이 좀 앞서는데 사실은 케이스 판별이 어려울 정도로 케이스는 적어서 우리가 어저께 판별 보루를 했던 그 지역인데 아무튼 구글 신에 따르면 신상진이 좀 이기는 걸로 되어 있으니 저것도 두고 보겠습니다. 한번 두고 보시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본론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추세를 한번 보는 건데 참고로 이제 저희 빅데이터 분석은요. 공직선거법상의 여론조사가 아님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빅데이터를 분석한 거지 개개인의 투표 의지라든지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직접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분석한 데이터 분석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송파을의 통합당 배현진 후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송파을이 253개 선거구 중에서 가장 관심 지역 중에서 가장 적전 지역입니다. 네. 조금도 그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예. 그래서 저기서 이기는 당이 행운의 여신을 갖고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보세요. 배현진이 파란색에 올라갔다 빨간색에 내려왔다. 저게 파란색이 긍정의 추입니다. 예. 4월 10일에서 시작해서 4월 11일, 4월 12일, 4월 13일 그죠? 예, 13일까지. 나흘간의 어떤 그 깜깜이 선거, 예,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기간 동안에도 빅데이터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마음의 변화로 올라가는데 긍정적인 비율이 말이죠 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오, 긍정이 올라가고 부정이 내려가죠. 배현진 잘한다, 배현진 이길 것이다, 배현진 지지한다 이런 게 올라가는 거고 예. 부정의 비율, 빨간 배현진 거. 밉다, 당신은 안 된다, 예. 우린 싫어 이런 예. 것이 긍정의 언어의 그 감성적 비율이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야, 배현진으로서는 아주 가지런한 형태가 나타났으니 저건 굉장히 질서정연합니다. 그렇죠. 저거는 저 추세가 전 뒤집히지 않는다고 봅니다. 미학적으로도 아름답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저런 결과는 정말 황홀할 정도예요. 네. 배현진 후보, 그렇죠. 저는 돈을 걸려면 저쪽에 걸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면에 최재성 후보. 봐요. 들쭉날쭉하잖아요. 예. 들쭉날쭉하잖아요. 저거는 아름답지는 않아요. 그림이. 최재성에 대한 그래픽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들쭉날쭉합니다. 그러나 예. 최재성도 가만히 보면 긍정 비율은 좀 올라갔죠. 올라가는 마지막 이틀. 거. 예, 그러네요. 마지막 사흘이 올라갔고 그런데 부정도 올라갔어요. 마지막 네. 이틀이. 그래서 최재성은 그 판세의 추이가 들쭉날쭉 아직 모르라서 아까 배현진이 좀 더 낫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현진은 깔끔하게 확실하게 나온 거고 최재성은 혼동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긴박감 넘치는 그 드라마가 네. 마지막 웃는 자는 최재성보다는 배현진일 가능성에 저는 무게를 둡니다. 예. 그리고 광진을 오세훈 후보. 저 지역이 참 기가 막힌 지역이에요. 예.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첫날 예. 제가 오세훈을 했는데 오세훈 지는 걸로 돼 있었어요. 딱히 안 좋다고 말씀하셨죠. 예. 언급량도 적고, 네. 그다음에 그 부정의 각도도 더 올라가고, 네. 그리고 부정의 비율도 더 많고 이래서 오세훈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안 예. 될 것 같기보다 어렵다 이런 쪽으로 뭐 된다 안 된다의 차원을 떠나서 빅데이터의 민심이 고민정 쪽으로 지금 열려 있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쓴 것 같은데. 보세요. 저 경우에 아름답죠? 상당히 그래프가 정갈하게 딱 아, 나왔네요. 정갈해요. 예. 아주 배현정이랑 비슷해요. 저게 예. 뭐냐면, 자, 마지막 날 보세요. 마지막, 우선, 나흘 전체가 지금 예. 긍정이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파란색이. 사흘 전체가 부정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예. 저게 왜 그럴까 싶었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오세훈 후보가 그 부인과 딸이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요. 열심히 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열심히 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세훈 경우는 특히 이분은 자기 개인의 그 리더십 예. 혹은 전국적 지도력 이런 관점을 계속 내세운데요. 예. 통합당보다는. 그렇죠. 반면에 고민정은 민주당을 내세웁니다. 문재인을 내세우고 있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과 고민정을 민주당을 보면서 얘기하시죠. 해보죠. 예, 볼까요? 고민정. 자, 고민정 보세요. 긍정적 비율이 쭉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떨어지고 4월 있네요. 동안. 예. 쭉쭉쭉 3번 연속 떨어집니다. 예, 부정적인 거는 부정적인 그냥 거는 지금 들쭉날쭉인데 예, 그냥 쭉 가는 거죠. 수평하고 쭉 가는 있어요. 거죠. 예. 저걸 왜 그러냐 했더니 저게 12일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보니까 누굽니까? 임종석, 양정철이 왔어. 있었고 윤호중도 왔었고요. 윤호중도 왔고 또 이인영도 왔고 또 오늘 또 왔다는. 임종석이 왔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오늘 날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 자, 고민정을 보면 그 긍정의 비율이 12일을 기준으로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예. 12일 전날은 높았었는데 최고인데 그죠? 예. 그 다음 날인 12일에 떨어졌어. 왜 떨어졌어? 자기들 딴에는 임종석, 양정철이 왔다고 좋아했지만 예. 떨어졌어요. 예. 그 다음 날에는 13일까지 제일 떨어졌어. 예. 자, 그러니 어젠가가 또 누구 왔다면서요? 와가지고 무슨 숨결? 그건 오늘입니다. 오늘입니까? 예, 임종석이 와가지고 숨결 얘기를 했죠. 저분들 절대로 비록 광진을이 추미애 지역이어서 예. 텃밭이 좋다고는 하지만 저 중도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 뭐냐, 당신들. 무슨 청와대, 문재인, 뭐, 이런 사람들 얘기만 하면 다냐. 임종석 와가지고 국난 극복을 100% 나눠준다고? 네. 예? 그건 이인영이 얘기했죠. 예, 이인영이가 뭐 고민정 지원금 100% 고민정 나눠주겠다. 시켜주면 국난 극복 지원금 100%를 내려주겠다? 아니, 고민정이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고민정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책이 결정되느냐고요?
당신들 그렇게 결정합니까? 열받는 겁니다, 이렇게. 네. 아니, 내 주머니에서 세금 나가서 이 돈 왜 만들었어? 이런 기분이 그 중도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보십시오, 이제. 그 자기들 딴에는 자기들 편 에워싼다고는 하지만 예. 그들이 오면 올수록 저렇게 긍정의 비율이 떨어집니다. 예. 부정은 지금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하려고 하고 있어요. 반면에 그 전 거 볼까요? 자, 오세훈은 거기에 일종의 반사이익을 얻는 거예요. 예. 긍정이 올라가고 부정은 참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추세가 내일까지 이어지면 전 오세훈에게 이게 오세훈은 안 되는 쪽으로 제가 봤었는데 오히려 되는 쪽으로 지금 열어놓고 있습니다. 예. 한번 보실까요? 나중에 뚜껑 열리면 예. 어떤 일이 벌어지나. 뚜껑 한번 열어보시죠. 그리고 그럼 그 다음에 중성동을 지상욱, 박성준. 예, 지상욱을 보십시오. 지상욱은 그 긍정의 비율이 쭉쭉쭉 그 며칠 전가 10일, 11일, 12일 쭉쭉쭉 올라가다가 예. 어떻게 마지막 날 좀 떨어졌나요 지금? 살짝 떨어졌는데 살짝 큰 떨어졌어요.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절대 수치 자체가 나쁘진 않은 것 그런데 같거든요. 부정을 보세요. 부정은 확 떨어졌어요. 그러네요. 예. 쫙쫙쫙 하고 떨어졌잖아요. 예. 확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 자, 박성준이랑 한번 봅시다. 비교를 해야 네. 될 것 같은데요. 자, 박성준을 보시면 부정은 올라갔습니다. 예. 그죠? 긍정이 떨어지고 부정이 올라가네요. 네, 저게 12일에서 13일로 부정이 빨간색이 올라갔는데 저게 지금 전체적으로 중동이 거기가 고민정 지역이나 연계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고민정이 심상치 않다고 봅니다. 고민정 지역의 부정적인 분위기가 박성준, 예. 그 서울 중구 쪽에도 영향을 미쳐서 부정적인 스크럼이 돼서 같이 지금 무너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박성준 그래서 이거는 그림이 왔다 갔다 하는 반면에 자 지상욱은 그림이 좋습니다. 예, 일관되게 패턴이 생겼네요. 패턴이 예, 생겼죠. 예. 전 지상욱에게 마음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남구을 이현주. 아까 이현주의 그 구글 검색 비교량이 굉장히 높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내가 예. 얘기했는데, 근데 그건 그렇고 지금 이제 감성 언어 분석입니다. 예. 이게 감성 언어 분석인데 좋아하는 감성, 싫어하는 감성. 예. 그 언어 분석에 따르면 지금 좋아하는 감성이 좀 줄어들고 그러네요. 나빠하는 부정적 감성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 추세가 좋은 건 아닌데 비교해 볼까요? 그 다음에 박재호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부정이 갑자기 팡 하고 올라가고. 박재호도 부정이 올라가요. 그 기울기로 하면 엄청난데요. 네. 그리고 박재호도 그 긍정의 언어가 떨어지고 있고요. 각도가 네. 하향하고 있고 부정의 각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아까 다시 더 봐주세요. 이현주. 돌아갈게요. 네. 예. 이현주의 각도보다 더 급하죠. 예. 그래서 저는 모르겠다 이러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현주의 저의 각도의 부정성이 어마어마한 그 검색량과 함께 합쳐갖고 이상한 그 돌풍을 불이켜서 전체를 끌어안는 그런 바람이 될는지 아니면 아까 그 박지호 쪽으로 기울는지 예. 그래서 바람을 잠재우게 될지 저는 판단을 못 하겠네요.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은 해요. 그 흑색선전 마타도가 들어왔었는데 그거에 대항해서 지금 이현주 연의 남편이 직접 같이 다니면서 지금 유세를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예, 딱 보면서 두 예, 분이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충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게 민주당에서 그 충돌이 있었으면은 오히려 자기네들이 입을 다물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이현주와 이현주의 남편은 지금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자기네한테 와서 시비를 걸었다라는 식으로 지금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논점을 바꿨네. 논점을 바꿔버렸어요. 지는 사람이 논점을 바꿨거든요. 너 왜 말꼬리 잡아? 이렇게 나가잖아. 예, 그렇게 된 거예요. 말 예. 얘기를 하지 않고. 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말에 저는 몸통 갖고 얘기하다가 말꼬리가 나오게 되면 논점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약한 사람이 그런 말 합니다. 예, 그런 흑색선전의 가장 좋은 반증을 이현주 의원이 낸 거거든요. 그냥 남편이랑 같이 다니니까 모든 게 해결됐잖아요. 근데 그거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같이 다녔지만은 시비 걸었다로 이제 완전히 틀어버린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저거는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아주 재밌는 네. 현상이군요. 아무튼 저거 까서 봅시다. 예, 어떤 일이 다시 벌어질지. 봐야죠. 춘천, 화천, 철원, 양구갑 통합당 아, 김진태입니다. 여기 길기도 하네. 춘천, 예. 화천, 철원, 양구. 이거는 뭐 서울시 몇 배 되는 서울시 그렇죠. 몇 배 되는 예. 선거구예요. 이거 면적이 서울시 엄청납니다. 많은 선거구야. 그 이상이 될 거예요. 엄청나요. 기름값 많이 들겠네요. 예. 차 타고 다니려면. 인구는 뭐 얼마 안 되지만은 엄청납니다. 면적이. 여기서는 김진태가 이길 겁니다. 부정의 언급량이 오른쪽을 보시면 막판에 두 개가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긍정의 언급량은 비슷비슷합니다. 네. 그 다음 걸로 한번 넘겨보세요. 이게 이제 양쪽 모두 다 추세를 알긴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서로 추세가 좀 밋밋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각도가 김진태가 좀 좋아요. 그런데 그렇죠. 또 비슷비슷하니까 그럼 판단을 못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김진태는 총 언급량에서 허용보다 3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부정도 많지만 긍정도 많군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 감성 언어 분석으로 들어갈 때 하나의 그 제1원칙이 언급량이 3배 이상이 되면 그 분석을 중단한다. 네. 이긴다 이거죠. 아. 여기는 거기에 해당합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 언노운 데이터라는 그 이 빅데이터 이번에 분석을 처음 시도한 이 회사의 전문 박사들이 예. 종합 결론을 내린 것은 언급량이 3배 이상이어서 여기서는 김진태가 이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하고 듣고 왔습니다. 예. 김진태는 상당히 괜찮은 분위기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할 일만이 남았습니다. 투표장에 가셔서 신성한 2표, 지역구 정당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저희보다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영기 TV에서도 이 영상이 올라가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 버튼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의 한 수도 이번 선거 기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진짜 전국을 방방곡곡 다니고 있습니다. 투표 방송, 개표 방송도 할 텐데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대장정의 막을 한번 수고하셨어요. 내리시죠. 예. 좋은 결과를 기대합시다. 예, 좋은 결과 나오겠죠. 감사합니다. 네.